TV를 봅시다. 출석은 다음 주부터. 녹화 시작했죠? 네. 여러분들 기억을 이제 더듬어야 돼. 잠깐 요 1시간치 안 되는 시간 동안 뭘 할 거냐면 이제 2학기 때 전자기 파트를 나가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앞에 그 고전역학 개념을 할 거거든.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3월달에 한참 대열 1학년 때 설레고 그랬을 때 3월 첫 주째 주에 벡터, 스칼라 뭐 이런 거 배우고 물리량 이런 거 되었을 거야. 물리, 피지컬 퀀터티. 물리량 이거 뭐냐면은 어떤 현상 있잖아. 저기 뭐 뜨거워진다, 차가워진다, 아니면은 좀 빛이 난다. 빛이 나는데 어느 정도로 밝게 나오냐, 몇 칸델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거 우리가 물체가 있는데 질량 가진 물체가 있는데 그거에 뭐 길이를 잰다 할 때 뭐 1m, 1.5m, 2m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계산 또는 측정이 가능한 양을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측정이 돼야 되고 측정한 값들 가지고 우리가 다른 걸로 바꿀 때 계산이 돼야 돼. 그런 양을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물리량. 기억나죠? 물리량이라는 단어가 기억나죠? 태진이 기억나지?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기억을 더듬으면 무슨 얘기가 나냐면 벡터 스칼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서 질량도 있을 수 있고 시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뭐 가속도, 속도 이런 거를 처음에 배울 때 그런 거 전에 이제 물리량에는 스칼라와 벡터가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스칼라 그리고 벡터 이렇게. 근데 사실 이건 수학이거든. 스칼라 벡터. 근데 이거는 우리는 이제 관심 있는 게 뭐냐면은 스칼라 그러면은 어떤 양이 있는 거고 벡터 그러면은 그 양이 있고 그리고 방향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배웠어. 근데 스칼라 크기, 양보다 크기라는 단어가 있어. 그리고 벡터는 우리가 크기 그리고 방향이라는 얘기를요. 어쩌면은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이 정도는 다 알고. 그래서 어떤 건 속력은 스칼라고 속도는 벡터고 속력은 속력은 스피드고 속도는 벨로시티고 이렇게. 그래서 보통 V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벡터라는 걸 표현할 때는 책에서 표현할 때는 보통은 이렇게 막 예를 들어 힘 F로 표시하잖아요. 기억나죠? 요거를 표시할 때 책에서 표시할 때 막 이렇게 진하게 표시해. 칠판에서는 보통 그렇게 할 때 귀찮잖아.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서 벡터로 표시. 그런데 요거는 사실 이렇게 하면 수학이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물리량에 관심 있거든. 그래서 뭐냐면 사실 스칼라 벡터가 아니라 스칼 양 이용을 써요. 스칼라 양 아니 리을인가? 스칼라 양 스칼라 양 양이야 양이. 스칼라 벡터가 아니라 사실은 스칼라 양, 벡터량 이렇게 물리량에서 이렇게 써야지 더 정확한 표현이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뭐가 달라요? 사실 스칼라 벡터 할 때는요. 스칼라 할 때는 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칼라 양 그러면 크기 플러스라고 할까? 코말하고 여기다가 사실 그거의 정체를 나타내는 단위가 붙어있다. 단위. 그래서 단위가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단위 보면 걔가 어떤 정체인지 알 수 있어. 기억을 더듬으면은 단위 길이당 뭐시기, 단위 면적당 뭐시기 이런 거 들어봤지? 그치? 단위 부피당 뭐시기한데 단위 부피 그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센티미터 3승 이런 거 썼어. 4승 봤어? 5승 봤어? 4승 5승 되면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물량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범위에서 없어. 그러니까 단위가 되게 중요해요. 4승 5승 써놓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자, 단위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워버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위가 중요하지. 단위.
그래서 스칼라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두 개의 정보가 있어야 되고 벡터를 표시할 때는 세 개, 각각 단위가 더 들어간 거죠.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지? 단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량은 스칼라야 벡터야? 스칼라. 2kg 그죠. 이만큼의 크기가 있고 단위는 킬로그램 이렇게. 그거는 이제 표준 1kg이라는 거에 2배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2kg 이렇게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전하량이라는 게 있거든. 전하량, 그것도 이제 물리량인 거지. 근데 얘도 이제 스칼라거든. 스칼라. 예를 들어서 1 마이크로 단위는 쿨롱을 씁니다. 마이크로는 이런까지 안 할게. 시간 시속 쓰는 그 기준 알아야 돼. 이거는 뭐냐면은 1 쿨롱이라는 거에 10의 마이너스 6배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보를 아는 거지. 그치? 3초 시간은 스칼라죠. 전압도 스칼라고. 3초 그러면 1초라는 거에 1초를 우리가 정했을 거 아니야. 그거의 3배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얘는 우리가 스칼라양 예를 들어서 전하량이 여기서 뭐 몇 킬로만큼 할 때는 얘 스칼라는 우리가 이제 측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해되죠? 계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사칙 연산은 쉬워. 그냥 더하면 돼. 더. 질량 몇 킬로짜리 있다. 그다음에 몇 킬로 뺐다가 하면 더하고 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소위 말하는 사칙 연산이 그냥 더하기 빼기야. 곱하기 나누기. 그런데 이제 그런 연산이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게 벡터량인데 벡터량은요 하나 둘 세 개의 정보가 필요해요. 물리에서 이거 그리고 단위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마찰이 없는 어떤 평면 마찰이 없는 건 있지도 않지만 여기에 질량 m1을 가진 물체가 있었어. 그런데 여기다 내가 힘을 줘가지고요 이렇게 5뉴턴 이렇게 볼까? 5뉴턴의 힘을 가했어. 그러면은 5뉴턴의 힘을 가했다. 내가 말로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사실 힘이란 거는 벡터죠. 힘은 벡터야. 그러면 5뉴턴을 가했는데 내가 이렇게 가했을 때랑 이렇게 가했을 때랑 심지어 이렇게 가했을 때랑은 얘가 나타나는 이제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알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전기장이라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일렉트릭 필드라는 건데요. 얘는 보통은 뭐 E 이렇게 써요. 얘는 벡터일까 스칼라일까? 전기장. 얘는 벡터입니다. 왜 이렇게 써? 전기장은 벡터. 예를 들어서 중력장, G라고 중력장. 그러니까 우리 일반 지구를 말하는 거지. 얘도 무슨 장 들어가시면 이게 벡터야, 벡터. 예를 들어 속도 V라고 하면 V 위에도 화살표가 있죠. 얘네들은 다 벡터입니다. 알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벡터의 덧셈 뺄셈을 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고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죠?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킨다. 그래서 이제 뭐 평행사변을 하든가 그래가지고 이 벡터가 있으면 이제 방향으로 해서 합하면은 뭐 이렇게 된다. 그거까지는 하진 않아. 더하기 빼기는 말 그대로 우리 이거 그려놓고 시점 일치시켜서 시작점 일치시켜서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벡터에서 사칙 연산에서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곱셈이요. 곱셈. 벡터의 곱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돼. 이게 벡터 곱하기 벡터거든. 자, 내가 물어볼게요. 벡터 곱하기 스칼라는 벡터일까요, 스칼라일까요? 잘 모르겠으면 예로 들어서 얘 F 이꼴 MA 그러면은 벡터 가속도는 벡터 질량은 스칼라. 벡터 곱하기 스칼라는 무슨 터야? 벡터. 벡터 곱하기 스칼라는 이거의 m 배거든. 질량 배. 그렇게 하면 이제 새로운 물리량이 나오면서 얘는 벡터야. 벡터 곱하기 스칼라는 벡터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더의 곱셈인데 얘는
두 가지가 존재해요. 벡터. 벡터 곱하기 벡터는요 스칼라가 될 수도 있고 벡터 곱하기 벡터는 벡터가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 시간에 이거를 배웠고요. 더 자세히는 대학 수학 이런 거에서 여러분 반드시 배웠을 거예요. 들어본 적이 있는 그게 바로 내적과 외적입니다. 스칼라 산책에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얘는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얘도 더하기 빼기는 그냥 하면 되는데 곱하기가 내적이 될 때가 있고 외적이 될 때가 있어요. 내적이 될 때는 얘는 스가 됩니다. 스칼라. 외적이 될 때는요 얘는 벡터가 됩니다. 보는 사람은 좀 나와서 이걸 딱 끼고 할 것 같지. 내가 그랬던 건데. 그래서 수학 시간에 배웠죠. 내적이 있고 외적이 있다. A라는 지점이 있고 내적부터 할게. A라는 지점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 질량 M1인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 얘가 얘를 평면상에서 여기를 갔어.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간 거에 대한 거리는 요거죠. 근데 A에서 B까지 간 변위는 거리는 영어로 디스턴스고요. 변위는 영어로 뭐지? 수학 까먹었네.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변위는요 여기서 직선을 그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변위는 위치 변화에 한마디로 말하죠. 위치 변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갈 때 이거는 변위는 뭐 S라고 표시를 해가지고 보통 벡터로 표시합니다. 오케이? 자, 또 예를 들어서 평면이 있는데 아까처럼 여기에 어떤 M1인 질량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힘을 줬어. 힘. 여기 이게 아닌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적은요 A 닷 B 이런 식으로 씁니다. 중간에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스칼라 프로덕트 월 아니면 닷 프로덕트 이렇게 써요. 읽거나 써요. 닷 프로덕트 아니면 스칼라 프로덕트. 스칼라고 아니면 내적 이렇게. 그래서 얘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A라는 벡터의 크기가 방향이니까 그리고 B라는 벡터의 크기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세타. 자,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는데 딱 시점을 이렇게 일치시켰어요.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이제 내적을 하면요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여기에서 각도를 간단한 얘기지만 각도를 이제 얘기할 때 각도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뭘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이제 2차원이잖아. 세타는 작은 거 있잖아. 작은 거. 작은 데를 코사인 세타면요.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를 그리면요. 설명해줄게. 2파이 되는 데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타가 0도일 때 코사인 값은 맥시멈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코사인 90도 하면은 직각일 때는 값이 0이 되는 거고 코사인 180도 하면은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에서 있는 각도로 곱하면 돼요. 그래서 요걸 하면은 결과가 스칼라 값이 나와요. 스칼라 값이. 스칼라. 그래서 지금 요걸로 이제 예를 들 건데 내가 M1이라고 하는 질량이 있었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힘 100%를 이렇게 각도를 줬어.
그 다음에 이렇게 변이를 만들었어. M1이요. 갔어. 그러면 여기 중심에서 여기 중심까지 우리 거리를 우리가 S라는 이제 변이를 쓸 수 있어요. 벡터 곱하기 벡터예요.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거는 W라고 합니다. 1.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에 힘을 줘가지고요. 우리가 이 변위를 만들면요. 우리가 여기를 2를 했다. 그런데 여기랑 여기 이제 닷 프로덕트가 되잖아요. S도 이거 변이니까 벡터고 F도 벡터인데 벡터 곱하기 외곽이 가운데 닷 프로덕트가 됐고 그러면은 벡터 곱하기 벡터는 얘는 뭐야? W는 스야 백이야? 뭔 컬러야? 스칼라. 1은 여러분들 스칼라야. 그래서 W 거 FS 이거는 일반론에서 나왔던 건데 잠깐 몇 번 또 나올 거야. 1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질량을 가진 물체에다가 이제 힘을 줘가지고요 변이를 만드는 거고 얘는 그죠 F S 곱하기 코사인 세타 되고 세타는 이제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스칼라 값 하나 예를 들었어요. 자, F의 단위는 뭐야? 민재. 힘의 단위는 뉴턴이지. S의 단위는 뭐야? MKS 단위에서. 센치 미터 MKS 단위. CGS 단위는 이런 MKS를 쓰세요 여기서. 그래서 뉴턴 곱하기 미터야. 그러면 W 단위는 뭐야? 1의 단위. 뉴턴 곱하기 미터? 그래서 뉴턴 곱하기 미터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벡터 곱하기 벡터가 있으면 이제 새로운 물리량이 나왔잖아. 그때 그래, 새로운 단위를 써줘야 돼. 그래서 1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를 우리가 줄이라고 줄 발음 너무 틀렸나? J라고 쓰잖아. 기억나지? 그래서 얘는 새로운 단위를 쓸 때는 대괄호를 씁니다. 뉴턴 이렇게 써야 되나? 벡터 곱하기 벡터 해가지고요. 보통 다른 종류의 벡터를 곱해. 힘 F 자 F 뭐 S 단 S 이런 거는 나는 못 봤어. 두 개 다른 물리량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물리량이 되는 거.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워야 돼. 스스로 지워야 돼. 두 번째는 1번이 내적이고 2번이 외적이고요. 얘는 크로스 프로덕트 또는 뭐 외적 또는 벡터 프로덕트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A라는 벡터가 있고요, B라는 벡터가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외적일 때는요 벡터 곱하기 벡터가 결과값이 벡터야. 얘는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값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인 세타인데 얘가 다시 벡터가 된다고 했어. 근데 얘는 크기니까 스칼라 곱하기 스칼라지. 사인 세타는 벡터의 스칼라? 그런 거 없어. 여기다가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하려면요 n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돼. n은 이제 노멀 벡터, 한국말로는 접선이라고. 거기서 이제 n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a라는 벡터가 있고요, b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n이라는 벡터 뭐냐면요, 이게 지금 평면이잖아. a, b 벡터를 둘 다 포함하는 이제 평면이잖아.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우리가 n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거가 이루는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가 몇 개 있어? 하나 있고 두 개 있죠. 다시 두
두 개인데 그러면은 어디야? 화이트보드를 뚫고 지나가야 돼? 아니면 화이트보드에서 튀어나와? 종이에서 튀어나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표시가 있죠. 들어갈 때 그 벡터를 표시할 때는 화살 뒤에 있는 이 표시라고, 들어갈 때 나올 때는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표시하죠. 그래서 요거의 정의는요, 외적은 A 크로스 B 할 때는요, A 순서를 A에서 B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오른손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죠. 오른손 법칙. 그래갖고 A에서 B를 감싸, B에서 A가 아니라 A에서 B를 감싸.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엄지 손가락은 요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요 벡터의 방향이고, 그게 요 벡터의 방향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거겠지? 오른손 법칙, 그러고 또는 오른손 법칙이 사실 제일 그 수익표는 어떤 사람은 오른 나사의 법칙. 그런데 여기서 A에서 B로 이렇게 나사를 조인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이제 들어가는 걸 가지고 하는데, 그냥 오른손 법칙으로 하는 게 나는 제일 안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힘은 벡터라고 지금 배웠잖아요. 그런데 몇 주 있다가 배울 게 이제 뭐가 있냐면 로렌츠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슨 힘 그러면 이제 그래서 무슨 력 이렇게 써. 무슨 력, 뭐 외력, 중력, 마찰력, 하면서 력자를 써. 력. 그 힘의 종류야. 끌어당긴 거는 이제 우리가 밀력, 그리고 밀어내는 거는 청력 그러잖아요. 근데 쿨롱의 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다음 주에 배울 텐데, 쿨롱의 힘 여기거든. 그리고 우리가 전기력 그래. 전기력 그 할 때도. 근데 그 뒤에 배우게 될 힘이 뭐가 있냐면 로렌츠 힘이라는 게 있어. 로렌츠 포스라는 게 있어. 걔는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F equal Q, V는 속도, 뭔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속도, 크로스 프로덕트하고 B 이렇게. 얘는 자기장. 뭐에다가 스칼라 곱했는데 이게 스칼라가 되지 않지. 요거 V 곱하기 B인데 크로스 프로덕트. 그럼 이거 결과는 뭐야? 벡터. 벡터에다가 스칼라 배운다고 또 스칼라로 변하지 않죠. 벡터 곱하기 스칼라는 뭐라고 해서? 벡터라고 했지. F equal MA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되는 게 있는데, 요때 속도 V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 그런 거 이제 오른 나사로 이렇게 오른 나사 업적을 해서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야. 알겠지? 나중에 이렇게 힘이가 나옵니다. 3차원 좌표 축이 있습니다. X 방향, Y 방향, Z 방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X 크로스 Y 벡터 이렇게 하면은 방향이 어딜까요? 답이 뭐야? X, Y 이렇게 하면 엄지손가락이 V Z 엄지척이 유튜브 이렇게 되죠. 만약에 X 크로스 Z 하면은 뭐예요? 어디야? XZ 어디? 말 좀 해봐. Y? Y가 두 군데잖아. 칠판도 앞뒤 있어. Y 두 군데잖아. 어디? 오른쪽? 왼쪽이지. 봐봐, 왜 오른쪽이 이게 X, Y로 해서 저기잖아. X, Y로 하면 이쪽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이쪽이죠. 물리량, 벡터 연산, 스칼라 벡터, 벡터 곱 이런 거를 했어요.
시험부터는 좀 필기보다 이제 PPT에다가 중간중간에 필기 이렇게 나갈 거예요. 어제 다음 주 교재 그걸 막 이제 PPT 준비하는데 아 날라갔어. 세이브가 안 됐어. 다시 만들어야 돼.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몇 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1학년 1학기 때 어린 시절에 군대하기 전에 그 배우고 했던 내용에서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뭐 F 이꼴 MA라고 하는 이 우등 방정식.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A는 n분의 F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렇죠? A는 가속도고요. 단위는 메타 퍼 세크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예요.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속도가 초당 뭐 늘어나냐 빠르냐 아니면 변화 없이 등속 운동이냐 등가속도 운동이냐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 이제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 있어. 힘의 단위는요 뉴턴이고요. 얘는 뉴턴은 미터래. 질량은 킬로그램. 나눠진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 포물스 운동을 하고 자연학과 운동을 하고 이렇게 관심 있었던 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게 이제 허락이 되는 시간에 따라서 이 위치 변화가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물리에서 운동이라고 해요. 운동. 여러분들 뭐 일상생활에서 쓰는 운동이라는 단어랑 달라요. 시간에 따라서 물체가 이제 위치가 바뀌고 그러면 우리가 물리대 운동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운동. 운동을 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이 물리량이요. 가속도예요. 가속도가 뭐 일정하다. 가속도가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속도 그냥 가속도라고 표시하거든요. 감속도 이런 단어는 없어. 가속도에 또 시간 나는 것 그런 개념이 있거든. 가가속도 막 이런 건데 그거는 우리 쓸 일이 없어 일반 물리에서. 얘는 가속도는 생긴 거 보니까 벡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화살표 해놨으니까 벡터인데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힘은 우리가 벡터라고 그랬죠. 벡터 곱하기 n분의 1이라는 이제 스칼라를 곱한 거죠. 그럼 가속도도 벡터예요. 벡터 나누기 스칼라나 아니면 벡터 곱하기 스칼라분의 1을 한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A도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되게 중요해. 얘가 어떻게 변하냐가 이제 사실은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냐를 알려주고 가속도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적분하면은 시간에 대해서 접근하면 속도가 되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접근하면 이제 변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건 알고 있으면은 다 알 수 있어. 자 그런데 이제 F에 따라서 내가 힘을 F를 가했어. 그에 따라서 이게 그 물체가 가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어떤 거에 따라 달려있는 이 질량이라는 거에 달려있어요. 질량에 따라서 내가 F를 가했을 때 내 목소리를 어떻게 알았지? F를 가했을 때 얼마나 그 운동에 저항해서 갑자기 저항이라는 단어가 나와. 저항해. 하려고 그러면 움직이나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지에 있으라는 게 정지에 있으라고 운동하는 계속 운동하라고 그 저항하는 게 있어요. 변화에 저항하는 게 있어요. F를 내가 가했을 때 그에 대해 얼마나 저항해서 나타나는지를 표현하는 물리량이에요. 그게 바로 질량입니다. 질량이 뭡니까? 물체에 부여한 성질이에요. 내가 힘을 가했을 때 그에 대해서 얼마나 저항을 해서 내가 가속도가 변하느냐를 나타내는 게 질량에 따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랬던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성질이라고 했어요. 얘는 내가 지구상에서 하든 아니면 달에 가서 뭐 하든 질량은 별이 그대로. 질량은 단위가 몇 킬로그램 킬로그램. 물체의 고유한 성질. 질량이 뭡니까? 물체의 고유한 성질이고요. 힘을 가했을 때 그에 저항해서 얼마나 저항을 하는지 나타내는 것을 표현하는 물리량입니다. 표시를
질량이 뭐예요? 무겁고 가벼운 거죠. 그러면 맞아야 돼요. 혼나야 돼. 자,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표현이 뭐가 있냐면요. 여기 지울게요. 그 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종류가 있는데 힘 중에서요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거부터 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뭐 복습해야 될 게 포물선 운동 이런 게 아니에요. 그치? 만유인력이라는 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하, 전기, 전기장 이런 얘기를 이제 들어가야 돼요. 자, 내가 물체가 시간에 따라서 위치 바꾼다. 일단 잡고 있어. 근데 이거를 주면은 어떻게 돼? 공중에 떠 있을까? 아니지. 떨어지죠. 물체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었네. 왜 그러면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력, 힘 때문에 그런 거죠. 중력,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제 내가 더 힘을 줘가지고 하면은 또 다르게 또 움직이죠. 속도가 다르게. 그러니까 그 힘의 원천은요, 여러분들 중력 때문인데 그 중력, 그 힘의 원천이 사실은 뭐냐면요, 질량이에요, 질량. 질량 때문에. 뭐냐면은 만유인력 R 제곱분의 M1, M2라고 표현했어요. M1이라는 질량이 있고 지구는 M2라는 질량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여기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하고 지구 반지름 되는 거지. 지구 반지름. 그거의 제곱분에 이 질량의 곱 곱하기 이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만유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만이 아니라 모든 거에 모든 거 있잖아요. 모든 질량을 가진 입자들은 질량을 가진 물체들은요 서로 끌어당겨. 그래서 만유인력 끌어당기. 만유청력 들어봤어. 만유인력 끌어당겨. 그러면 그래서 질량을 가지면 얘도 질량 있고 쟤도 질량 있고 나도 있고 내 커피가 됐어. 커피도 있고 질량 있는데 그럼 서로 이제 쩍쩍 달라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보면서. 붙었는데 이렇게 떨어졌잖아. 근데 뭐 책상 붙어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잖아. 그럼 뭐야? 이게 요 값이요 비례하는데 비례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썼는데 중력 상수인데 나도 값은 못해요. 지금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곱하기 미터 제곱 나누기 킬로그램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1승. 그러니까 비례상수라는 것 자체가 엄청 작아. 그래서 내가 뭐 60 몇 킬로그램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 뭐 1kg 해도 이거 곱해도 이게 앞에 엄청 작아. 그러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있기 존재하긴 하는데 무지무지 작은 거야. 그래서 뭐 쩍쩍 달라붙어 있는 게 이런 게 아니야. 떨어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떨어지면 지구 우리가 달라붙어 있잖아요. 뭐냐면 지구가 이거가 M2가 이제 이상한 데죠. 겁나 이제 큰 값이죠. 큰 값이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들이 이렇게 다 만유인력이 서로 다 존재하는데 그 별로 이제 의미가 없고 하나가 이제 지구 정도 돼야지, 아니면은 지구는 아니어도 달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 질량은 돼야지 이제 뭐 밀물 썰물도 야기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구 정도는 됐을 때 그때 하나가 이제 지구일 때 그때 우리가 만유인력 우리가 특별히 중력이라고 해요. 중력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모든 거나 이거 안에 잉크 들어있죠. 잉크도 중력을 느끼고 있고요. 다른 거 뭐 모든 거든지 여기 안에 있는 물도 그렇고 다 이제 중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구에 가까이 있는 한. 그렇죠? 지구가 이제 떨어지니까. 그래서 중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M1, M2 중에 하나가 지구일 때 그 만유인력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중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gravitational force. 얘도 힘이죠. 중력.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게 F 이꼴 G분의 R 제곱분의 M1, M2 그리고 M1이 뭐라 그럴까? 나라 그러고 M2가 지구라고 하죠.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간단하게 F 이꼴 MA로 다 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M1A라고 하죠. M1A. 그러면은 요 A가 G 곱하기 R 제곱분의 M2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M2는 지구. 그때의 이 가속도를 우리가 특별히 G라고 하고요. 기억에 적혀져 있던 이제 중력 가속도 9.8 가속도니까 단위가 뭐야? 메타포? 메타포? 아니 밑으로니까 아 끝까지 메타파스칼 제곱 간 9.8 메타파스칼 제곱 9.8이 이제 중력 가속도 지구에 있는 한 이 모든 운동을 이제 근데 벡터는 방향이 있다 그러죠. 중력 가속도 G하고 위에 화살표 붙어 있는 그럼 G의 방향 어디야? 여기 다 모든 잡으면 뚝 떨어지고 다 놓으면 다 떨어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 이 힘의 원천입니다. 질량이 힘의 원천이요. 우리가 뭐 먹고 이렇게 해서 막 들은 그런 힘은 또 이제 다른 형태인데 그 말고 질량이 존재하는 한 질량이 결국은 힘의 원천이에요. 조금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질량이 모든 힘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그 질량 그 주변에는 지구라고 할까? 다른 나한테는 질량 말고 이 지구 이 주변에는 중력이라고 하는 저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지구 정도 됐을 때 이제 중력이 존재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범위까지 이 힘이 미쳐요. 주변에 있는 범위까지 힘이 미쳐. 그걸 우리가 그 주변을 우리가 중력장, 중력장. 그래비테이셔널 뭐겠어? 필드. 필드. 그러니까 질량이 있고 질량이 컸을 때 지구가 됐을 때 이제 그 주변에 미치는 힘을 그 중력이라고 하는데 그 힘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가 중력장이라고 해요. 중력장. 알겠죠? 요런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중력장이 이제 존재하면은 그 위치에 따라서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중력에 따라서 이제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심의 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짧지만 이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력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치 에너지라고 위치 에너지. 그 위치 에너지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영어로 포텐셜 에너지. 위치면은 영어로 그럼 위치를 영어로 비트한테 물어봐. 그럼 지금 무슨 로케이션, 포지션 이렇게 말하겠지. 그러면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영어로 이제 됐던 그 영어 위치 에너지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로케이션 에너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포텐셜은 잠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근데 얘가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위치 에너지죠. 에너지가 있어. 얘를 만약에 딱 놓잖아. 그럼 얘는 정직이 있던 게 움직이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에너지가 있던 게 갑자기 질량 가진 게 속도를 가지고 움직여. 그래서 이제 잠재적인 에너지가 바뀔 수가 있다 그래갖고 잠재적인 포텐셜을 써가지고요. 위치 에너지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포텐셜 에너지. 알겠죠? 그래서 질량을 가진 어떤 입자, 그게 중요해요. 질량을 가진 입자가 있는데 걔가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려면 어떤 힘이 가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화학 시간에 배웠던 이제 원자 모형이나 아니면은 그래도 아직 전공을 배우지 않았어도
어떤 재료가 있거나 내용이 있거나 그 모든 거는 사실 다 원자핵, 전자 이런 걸로 다 기본으로 다 이루어져 있거든. 심지어 내 몸도 그 다른 다른 제품이나 이런 것도. 자, 그런데 우리가 지구 주위에 있을 때 이제 중력장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그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전자가 움직이거나 그 안에 있는 이온이 이제 움직이거든요, 여러분들. 움직인다는 건 어떤 힘이 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힘. 그리고 그 힘이 존재하는 공간이 그 안에 미시적이지만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새로운 중력장 말고도 그 내부에는 소재랑 이런 거 재료 내부에는 어떤 새로운 힘이 존재하고 새로운 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배울 내용들인데 그게 바로 이제 첫 시간에 배울 내용이 첫 주에 배울 내용이 전기장이에요. 전기 그 안에 있는 것들끼리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치는 힘이 있어. 그 힘은 우리가 쿨롱의 힘이라고 해요. 쿨롱의 힘이 그 미치는 그 공간을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해요.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전기장이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저는 정확한 이제 값이 그 와닿진 않지만 책에서 보니까 전자도 질량이 있고 원자핵도 질량이 있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전자의 질량은 앞에 숫자는 나도 기억 못하는데 10에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그러니까 우리는 몇십 킬로그램인데 10에 마이너스 31승이면은 얼마나 작은 값이야, 그렇죠? 얼마나 작은 값이야. 그러면은 이걸 따졌을 때 값이 너무 작아지는데. 그런데 그 소재나 이 재료 내부에는요 그런 질량을 가진 것끼리 질량의 힘의 원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말고도 또 다른 힘의 원천이 있어요. 또 다른 힘의 원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전기장이 생기는 거. 그 또 다른 힘의 원천을 우리가 전하라고 합니다. 전하는 상감마마 전하 이게 아니라 일렉트릭 차지라고 하는 또 다른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게 전하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얘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자가 있는데 그게 또 다른 성질이 있어. 그게 전하예요. 그리고 잠깐만 책 힘의 운동의 근원이 질량이라고 하는데 질량이 있어. 기본적으로 질량을 가진 어떤 입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입자가 또 다른 성질이 있어. 그게 전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석이거든. 나이오는 자석. 자석은 서로 밀어당길 수도 있고 끌어당길 수도 있죠. 밀칠 수도 있고 이 자석이 있는데 나이오빔 자석인데 질량 있잖아. 근데 질량 있는데 얘는 그냥 다른 물질이랑 다르게 이렇게 끌어당기거나 이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어떤 게 있는데 얘는 서로 자석끼리는 밀치거나 N극끼리 밀치거나 NS끼리 잡아당기는 그런 또 다른 성질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전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0의 마이너스 31kg이라는 전자의 질량이 있어. 원자핵은 10의 마이너스 27kg이라는 원자의 질량이 있어. 근데 무의미하게 작은데 걔네들이 또 다른 성질이 있어. 그걸로 인해서 안에 전기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전기력이 존재하고 그걸로 인해서 전기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내용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